지지선 형성이 되고 있고 조정 없이 오르는 장이 이번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보니까 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ETF로 앞으로도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가격이 안 떨어지겠네 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 차익 실현 의지가 이번에는 약하다라고 합니다. 소서 스왑을 소개합니다. 초고속 거래 완결성, 달러로 고정된 예측 가능한 수수료와 세계 최고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헤데라 체인 위에 구축된 탈중앙화 거래소 소서 스왑. 소서 스왑은 헤데라 네이티브 스테이킹 보상을 최대한 활용한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고 잠금 기간이 없습니다. 헤데라 생태계 내 1등 D앱 7,800만 달러를 웃도는 TVL, 최근 한 달 최고 성장률 70%를 기록 중인 넥스. 지금 메타마스크에서 헤데라 체인을 추가해서 시작해보세요. 소서 스왑 디스코드를 방문하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 헤데라 코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물린 사람이 없다는 우상향 토큰 소서 스왑을 지금 만나보세요. 알고라님 미국 기다리는 저점이 오지 않는다. 왜? 촬영 시각은 2월 2일 낮 12시 10분입니다. 자, 늘 그렇죠. 우리 이제 ETF 나온 이후에 ETF 상황 항상 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봤더니요. GBTC발 매도 압력이 완화가 됐습니다. 현물이 이제 그 GBTC에서는 돈이 계속 비트코인이 나오고 있고요. 유출이 되고 있고 다른 ETF로는 비트코인이 들어가고 있죠. 그랬더니 이 두 개를 놓고 보니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 자체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를 발생시켜주는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틀 연속 GBTC에서 순유출액을 넘어서서 다른 비트코인 ETF로는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GBTC에서 얼마가 나왔냐를 보자면요. 58.23억 달러가 나왔어요. 자, 15거래일 순유출이 1.82억이거든요. 자, 58.23 나누기 15를 하면 사실 1.82보다는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3 얼마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82억이 순유출됐다는 건 뭐예요? 점차적으로 지금 순유출 규모가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팔고 나갈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 판 주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디였냐? FTX였죠. 여기가 약 10억 달러에 GBTC를 팔고 나왔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FTX가 지금 현재 거래소 재개를 안 하고 그냥 남은 자산 다 정리해서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돌려준다라고 하잖아요. 돌려주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21쉐어즈 공동 설립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대 최고 ETF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ETF가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GBTC 유출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순유입을 만들고 있는 거, 그 많은 물량에도 매도 물량에도 가격이 감당하고 있는 게 ETF로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요. 비트와이즈 COO는 비트코인 현물 ETF 누적 순유입 금액이 금 ETF를 웃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나가는 거를 포함을 시켜도 같은 기간 금 ETF가 나왔을 때 순유입액을 이미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엄청난 그 신규 자금의 창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운용사는 블랙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1월 말 기준으로 벌써 66,200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수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블랙락의 의지가 있습니다. 사실 블랙락이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도 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냈으니까 약간 이번에는 정말 승인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높였던 배경이기도 하고요. 블랙락이 ETF의 진심입니다. 자사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 계획을 제출하면서요.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넓혀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 목표에 걸맞게 돈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2월 1일이죠. 1일 기준으로 GBTC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GBTC가 워낙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GBTC 거래량을 추월할 정도로 지금 블랙락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 3개 기업을 봤더니 당연히 1등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근데 이게 65만 개까지 있었거든요. 그 ETF 전환 전에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자금이 빠지다 보니까 48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뭐 계속 사고 있으니까 약 19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락이 15거래일 만에 66,200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수량이 늘어나다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아마 연내는 제낄 것 같고요. 그레이스케일도 조만간 제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이 5개월 연속 상승세로 1월을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다? 네, ETF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1년 3월 이후에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ETF 때문에 웬만한 악재에도 신규 자금이 들어오니까 밀리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ETF 효과라고 봐야 되는데요. 기관 매집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건데 당연히 ETF 물량이 들어오니까 기관 매수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디지털 자산 상품 전체로 봤을 때도요. 1월의 전달과 비슷한 정도로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GBTC 물량이 빠져나옴에도 불구하고 ETF가 그걸 메꿔줬기 때문에 1월 전체로 보자면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디지털 자산 상품이 운영되고 있고요. GBTC 환매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면 ETF 물량 들어오니까 아마 2월부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43,000달러를 회복하면서 각종 지표를 보니까 상승장 진입 신호에 들어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ETF가 엄청 대단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와서 뭔가 가격을 방어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ETF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주요 운용사들이 아직까지 ETF에 투자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크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이제 그 자사 ETF를 아크비라는 자사 ETF를 많이 사들여서 주요 포지션으로 거의 뭐 5%까지 지금 보유 비중을 늘렸거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펀드에. 아크 같은 것들은 그렇지만 다른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규로 나온 상품에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소위 말한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상품의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때문에 나온 지 이제 15거래일째, 16거래일째 되는 자산에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아직은 투자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정말 기대가 되죠. 그래서 보자면 상승장에서도 사실 20-30%의 조정은 뭐 일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블랙락이 현물 ETF를 신청한 이후에 보자면 하락이 나와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서헤즈 같은 경우에 야 이번에 보니까 그 뉴스에 팔아라 나오고 있었고 뭐 파생상품 시장에 약간 과열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서 유동성 위기 등등을 말하면서 35,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는 35,000에 풋옵션을 샀다라고 했는데요. 예, 생각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잘 버티니까 팔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한 거죠. 아서이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작두 탔냐 이럴 정도로 해서 시장을 되게 잘 예측했던 걸로 유명한데 이번엔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조정이 안 나왔던 거죠. 아서이즈가 걱정한 매크로 변수에도. 왜? 이게 바로 비트코인 ETF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조정 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38,000선에서 지지선이 형성됐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밀리지도 않습니다. 계속 자금이 들어오면서요. 그 ETF 출시 이후에 그 그레이스케일 환매 물량 나오면서 밀렸던 때가 38,000선, 4만선 잠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지지선 형성이 되고 있고 조정 없이 오르는 장이 이번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보니까 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ETF로 앞으로도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가격이 안 떨어지겠네 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 차익 실현 의지가 이번에는 약하다라고 합니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이 정도 벌었으면은 이제 좀 팔아야지 라고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더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ETF 계속 자금 들어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거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앞으로 2주가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ETF가 출시가 되면서 물론 ETF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이 비트코인 가격을 방어하고 있지만 어쨌든 GBTC 환매 물량 때문에 상승에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GBTC 환매가 어느 정도 끝나는 지점 그리고 물론 신규 자금 유입도 좀 줄긴 하겠지만 그리고 반감기라는 대형 이벤트가 나오기 전 지금 가격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두 기대하는 반감기가 있잖아요. 반감기 관전 포인트 뭐 탑했는데 이게 보니까 반감기 전에 아까 어떤 분이 그 댓글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반감기 직후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감기 이후에 본격 상승 랠리를 거치고요. 그다음 반감기 후 강세장 지속 기간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 점을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만약에 시기열을 길게 보자면 반감기 직후엔 조정되더라도 이후엔 본격적으로 상승되는 거니까 네, 지금 가격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다 서베이를 돌려봤더니 이거는 물론 그 서베이니까 설문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시장은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모든 투자들이 다 야, 오를 것 같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반감기 후에.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 전에 지금 약간 매크로 변수나 GBTC 물량 때문에 흔들렸던 가격, 이 지점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니냐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근데 그 뉴스에 팔아라 GBT 현매 물량 나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GBT 현매 물량 있고 ETF 유입 물량이 있는데 두 개를 똔똔 치면 오히려 유입 물량이 많았잖아요. 야, 그럼 가격 떨어지면 안 되잖아라고 했는데 GBT 현매 물량이 나오니까 나도 팔아야 되겠네라고 했던 셀더 뉴스 물량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 셀더 뉴스 물량의 주된 주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채굴자였습니다. 실제로 채굴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지난해 5월 이후 최다인데 이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채굴자들의 매도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반감기를 앞두고 팔기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비트팜스 같은 경우를 봤더니 1월에 자기들이 채굴한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왜? 반감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뭐랄까 이 설비를 조금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비트를 무작정 던지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적정한 가격에 던진다. 무조건 던지는 건 카피출레이션, 항복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시장가로 이제 던져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가격을 고려해서 이제 판다라는 거죠. 왜? 재무 상태가 건전하기 때문에 급하게 비트코인을 팔 필요가 없고요. 적정한 가격에 돈이 필요할 때 파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무턱대고 던지는 물량 때문에 비트코인이 밀리지도 이번엔 않는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채굴자들 물량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요. ETF로 들어오는 돈이 하루 채굴량의 5배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자 걱정은 이제 크게 안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뭐 아시겠지만 우리 그 FOMC에서 3월 금리 인하 없다라는 발언 나오면서 미국 증시 밀릴 때 비트코인도 밀렸습니다.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다. 라고 하면 어쨌든 위험 자산에는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매크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대형 호재 이벤트가 끝난 상황에서는 지금 딱히 뭔가 변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매크로 지표에 따라 움직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ETF 승인 이후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악재 흔들려서 밑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 장세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가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